메타버스와 연결돼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쪽이라면 요거 정도는 하나 매수해도 된다. JYP. 그죠? 신규, 공개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JYP 42,500원 라인 부분에 한번 공략해도 된다. 메타버스가 꼭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이런, 옵티시스, 그죠? 이런 유형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화 컨텐츠까지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종목들은 텍스트, 그죠? 텍스터 참. 거기에 YG엔터 이런 쪽인데 올라가는 걸 쫓아갈 필요는 없고, 그죠? 그러면 JYP 정도는 42,500원 이하 이 위치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 콘텐츠 쪽부터 엔터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엔터 산업도 이쪽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미 보시라고 이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올려드렸었어. 이제, 이미 이제 오래전이라기보다는 어디야. 근데 올리셔도 잘 안 보더라고. 그제? 10월 7일 날 올려드리면서 이제 이 엔터. 아까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을 하면서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오징어 게임에서 비롯됐지만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이쪽 라인 부분들은 게임 산업을 제외하고는 이 대면 이것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한 이 대면 접촉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이쪽이 안 좋았었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 시장 쪽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한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지.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하지 마셔라. 그죠? 화장품에서 굳이 한다면 코스메틱스 정도 하는 정도고 그 외의 부분에는 크게 모멘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대면 공연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문화 콘텐츠, 엔터 이쪽 라인 부분들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 이제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지금 엔터 사계사의 이 지난 6개월간 흐름을 보게 되면, 이 SME, 인수합병 관련된 내용, 이것 때문에 크게 올라온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쪽은 시장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 사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이브의 이 미국 공연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 공연 이쪽 부분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SM이 나름 사실 잡음은 많지. 그래서 저는 SM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스만 회장에 대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2차 전지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이나 또 LG 화학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영자의 마인드나 또 경영자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소액 주주들, 우리 개인 주주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가는 부분은 크게 관심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쪽인데, 여하튼 이 엔터 쪽에 보게 되면 카지노도 있고, 오늘 카지노도 반등을 해. 그죠?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 GKL 이런 쪽이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지금 카지노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크게 이 중국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마카오부터 시작해서 규제를 해서 그것에 대한 반사 기대감이 우리나라에게 있을
거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쪽 부분은 크게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 상승의 모멘텀을 세게 해줄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죠? 오히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메타버스 관점에서 메타버스와 이 게임 산업, 메타버스와 문화 콘텐츠 산업 이쪽에 연결해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부분이고, 뭐 하이브나 뭐 영업이익에 대한 뭐 SM 영업이익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진행된 상황 2020년, 2021년 흐름을 보더라도 다 나아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봐서 전체적인 이 뭐 JYP도 마찬가지고 이 결국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나아질 거냐 안 나아질 거냐 이게 핵심인데, 그죠? 그 흐름 부분에 나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연계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뭐 사업 구조 뭐 이런 건 크게 의미를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이 SM이나 JYP, YG, 하이브 그 외에도 조그만 기업들 많지, 그죠? 덱스터라든지 뭐 뉴라든지 펜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이런 조그만 종목 부분들, 거기서는 저는 덱스터가 가장 낫다라고 보는데, 조그만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공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 보면 이제 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큰 종목인 JYP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거고,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야기, 사실 BTS는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너무 한쪽에 이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는 부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장은 하이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YG도 뭐 양현석의 도덕적 부분, 그죠? 버닝썬 뭐 이런 연루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YG가 수익 내준다고 해도 YG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죠? SM도 이수만 회장 때문에 할 마음이 없고, 그죠? 그래서 굳이 대형 큰 쪽 라인이라면 저는 JYP 쪽이 여러분들에게 더 낫다라는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여 문화 콘텐츠 쪽에 관심이 있다면 JYP가 더 낫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왜 뭐 그게 비단 경영자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뭐 이런 부분들을 논외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뭐 TV에서도 여러분들 그 JYP의 박진영이하고 또 누구예요? 또 싸이 이 프로그램을 봤듯이 이제 나름 그 K 팝 거기에서 나름 그 경영자의 실력을 믿는 거예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JYP가 가장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JYP가 지금 뭐 42,000원 정도인데 뭐 52,000원 뭐 이거는 산술적인 개념에서의 적정 가치를 이야기한 부분이고, 하이브도 뭐 26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다 믿지는 않아. 다만 이제 상장 엔터 3사의 영업이익이나 시가총액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주요 아티스트들이 뭐 동방신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과거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부분에서 과거에는 어떻든 간에 이제 현재 2021년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 부분에서 누가 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거냐. 잘 보시면 이 3분기에 뭐 소녀시대라든지 이 SM은 뭐 엑소 뭐 했는데, 사실 이쪽 라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평가절하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뭐 이 4분기 쪽의 활동의 범위가 SM에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샥 하고 저한테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 YG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JYP 쪽 보게 되면 글씨가 좀 여러분들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뭐 트와이스도 오래되긴 했지만 트와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나름 활동할 수 있는 쪽 라인 부분이 하이브와 그리고 이 JYP 쪽 라인 부분에 더 큰 매력,
부분을 발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이제 4, 4분기로 들어간 상황에서 활동하는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때, 그죠? 뭐, 방탄소년단의 미국 공연하는 하이브도 뭐 활동적으로는 큰 부분을 활동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장이긴 한데, 대장이어서 시가총액이 크긴 한데, 상대적으로 SM이나 YG엔터, 그리고 JYP, 이런 쪽이 시가총액이 JYP만 해도 1조 5천억인데, 하이브는 12조야,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 왜냐면 BTS가 원체 엄청난 거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에게 더 많은 플러스 멀티플을 제공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JYP의 시가총액이, 하이브의 10배 밑이라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레벨이 상향될 수 있는 흐름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문화 엔터 이쪽 라인에서는 JYP를 꼽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 쇼케이스와 관련된 부분, 10월 14일 날 월트 디즈니 컴퍼니 키맨 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11월 12일 날 상륙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사업 전략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내의 주안점은 뭐냐? 디즈니 플러스는 단순하게 OTT 서비스 플랫폼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콘텐츠 제작의 DNA를 가진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의 큰 흐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화 산업이나 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산업,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 말고 또 TVN에서 나오는 다 함께 차차차. 그죠? 그것도 엄청 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도 어느새 젊은이들에게 못된 상상과 못된 꿈을 안게끔 매번 예전에 상류층 이야기들,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드라마, 뭐죠? 대부분 보게 되면 이 상류층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루는 드라마, 이런 부분들은 별로 단순한 인기 이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서민과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래야 해외에도 통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골을 배경으로 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다 함께 차차차나, 또 오징어 게임도 사실 예전에 드라마가 한번 그거 비슷한 유사한 줄거리가 있었긴 했는데, 여하튼 그런 쪽 부분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한 발 더 나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영화 산업 쪽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콘텐츠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YG 엔터 에이스 팩토리, 그죠? 에이스 팩토리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대형 엔터 이런 쪽 라인 부분은 2, 4분기, 3, 4분기 실적도 양호할 거라는 게 보여지는 반면에,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덱스터라든지 또 조그만 기업들 있죠. 그죠? 뉴라든지, 쇼박스라든지, 키스트, 펜엔터테인먼트, 많지. 조그만 회사들이. 그죠? 그런 회사들은, 3,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걸 지금의 주가를 견뎌낼 수 있을까?
물론 중장기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실적에 대한 점검을 확인받아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거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점검은 필요로 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의 문화 콘텐츠 기업들의 흐름 부분들 그 중에 이제 가장 못 오른 기업이 사실 드라마 업체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일 거야. 그죠? 안 봐도 오늘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오르긴 해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원체가 이제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이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못 오르는 정도고 제이 컨텐츠라든지 뭐 DNC 미디어 그다음 뭐 쇼박스, LB 세미콘, 뭐 키스트, 덱스터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아질 건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 모델을 한번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게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한국 방송사의 외주 제작사 쪽으로는 펜엔터테인먼트, 사마 네트워크스, 뉴, 에이스토리, 초록펜 비디오, 쇼박스. 근데 이런 조그마한 종목들은 사실 많이 올라와 있어. 그죠? 이 내용을 주던 요거는 이제 10월 17일 부분이고 그 이전에 올렸었던 라인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 점검만 제대로 받으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한국 방송사의 외주 제작사 쪽이라면 글로벌 OTT의 외주 제작사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빵이고 그죠? 거기에 이제 제이 콘텐츠라든지 에이스토리, 키스트, 뉴 여기에서는 이제 제이 콘텐츠리와 에이스토리 뭐 요 정도가 좀 좋아 보이는데 조그만 쪽 라인 부분으로는 에이스토리와 뉴 정도 그리고 이제 이 IP 플러스 캡티비 채널 보유 제작사 쪽으로는 요런 뭐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펜엔터테인먼트나 뭐 에이스토리 뉴 그래서 이제 요런 라인 부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발전을 하면 이런 게 이제 영화 산업 쪽에 돌아 나아갔을 때 그죠? 거기서 또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런 관련주들을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위치가 매수할 만한 위치인지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인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건지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이런 내용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차트 흐름 부분에 얼마만큼 영향 흐름 부분을 갖고 갈 건지를 염두에 두고 봐야지 그죠? 이제 큰 종목에 대한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데 이제 이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는 형태인데 자 이제 얘의 추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요런 라인이지 큰 종목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큰 라인이기 때문에 요 하단 라인 부분이 이제 요 라인 부분을 지난 저점을 만들고 되돌아 나오는 라인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추세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방향 흐름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형태인데 매물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해도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지. 왜냐면 이 고점에서 때렸었던 기관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 약세일 때 외인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했던 상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3일 상승이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죠?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여기 이제 중심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위치에서 이제 중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라인 부분은 매수지만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 요 정도로 바라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JYP 오늘 소개시켜 드렸었던 종목 부분들은 지금 크게 시세를 낸 것도 없고 그죠? 지금 이 고점 조그만 애들이 조그만
종목 부분들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 이거 설명하기 전에 뉴나 그죠? 쇼박스 덱스터 뭐 에이스토리 이런 쪽은 조그만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조그만 종목들의 상대적인 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왜 이제 거기는 이제 세력이 좀 붙은 거지. 그죠? 그런데 조금 방향이 큰 쪽으로도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스튜어 드래곤이 조금 움직이고 요거보다 조금 가벼운 제이 컨텐트리가 세게 움직이고 그죠? 이제 그런 형태의 움직임에 같은 섹터 내에서 순환의 움직임 그러니까 순환할 수 있는 흐름 부분들로 보게 되면 그죠? SM은 뭐 뉴스가 있는 종목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고 JIP 쪽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어디 갔어? 지금 이 이전 고점이었었던 이 위치 그죠? 이 위치가 요 고점 라인의 중심인데 요거를 이번에 내려올 때 안 깨면 가장 좋은 위치였지만 요 라인 부분에서의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2, 4분기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그런 흐름이라면 이 저점 부분을 지켜서 나아가는 형태에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JIP 정도는 일부 현입해도 충분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야. 그런 요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 종목의 실적 그리고 그 흐름들로 보게 되면 뭐 덱스터도 여러분들이 아시지? 그런데 지금 오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죠? 뉴도 마찬가지. 디즈니 플러스와 박스오피스 격포제가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데 오늘 여러분들께 뭐 이게 좋다 그러면 행여나 추격 매수할까봐 이 설명 부분은 논외로 하고 뉴와 관련된 이 주요 드라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영화 엄청나게 많아.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자,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엔터 관련 부분들의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JIP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JIP는 3분기에 203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4분기로 갈수록 위드 코로나와 함께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4세대 팬덤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남자 아이돌은 시리즈, TXT,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멤버들에 대한 흐름도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목표치가 조금 하향한 리포트이긴 해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대적으로, 이 하이브 기준, 대장 기준, 시가총액 기준, 이 JIP의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쪽, 라인 부분, 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 앞으로의 성장 흐름을 크게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그죠?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이 JIP 쪽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문화 콘텐츠 쪽의 라인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쪽, 이제 아주 적은 쪽, 몇천억 이런 쪽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지 지금. 전체적인 이 엔터 문화 콘텐츠 이쪽을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끝난다라기보다는 좀 끝난기보다 오늘자 뉴스인가 그죠? 이 얀센의 그 백신이 몇 개월 후에는 그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자꾸 위드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다는 의미의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계속 독감 주사처럼 맞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흐름이라면 결국 그 부분이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쪽 경기 민감 쪽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문화 콘텐츠 쪽이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원래 저는 증권사 출신이 아니고 이제 주대우에 입사를 했고 거기를 퇴사를 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99년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2003년에서 2014년 초반까지 키움증권, 키오드림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MTN에서 2009년부터 하고 있는 중에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가장 기본이 주식은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상과의 소통은 결국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 옛날 2010년도 4월 23일 날 머니위크라는 이제 조그만 그 증권 관련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10년 그때도 여기 내용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집중해라. 그죠? 2차 전지, 원자력, 반도체. 그죠? 그 당시에도 저는 경기 민감 섹터 2003년에서 2007년을 제외하고는 이제 경기 민감주 매매를 하지 않아. 이때도 뭐 2차 전지나 원자력, 반도체 이런 쪽 부분을 이야기한 건 그때 그 산업 부분이 뭐예요? 성장 산업.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이야.